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오늘 아일랜드2 7화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미방송분에 대해서 방영을 해줬는데 재미는 재미는 없었고 특별히 볼만한 가치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왜 오늘 갑자기 일반 방송을 안하고 미방영분을 오늘 방송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 오비락일 수도 있는데, 물론 세이브 투표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나머지 아일랜더들, 최종 12명의 아일랜더들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지만, 하필 왜 지금, 그거는 솔직히 당겨도 되거든. 기간은 당겨도 되거든. 그래서 미반명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음 주에 보여질 방송을 오늘 보여줬어도 된다고. 기간을 그렇게 조정해도 된다고. 그럼 왜 오늘 미방영을 보여줬을까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미 과거형일 테지만 지금은 5월 30일,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어요? 민희진의 해임 안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일이 이제 어도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이에요. 내일 되면,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 온통 민희진 기사의 화제성으로 인해서 아일랜드2는 묻힐 수밖에 없어. 묻힐 수밖에 없다고.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일랜드2 제작진이 머리를 좀 잘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는 것 같아. 아일랜드2의 경쟁자가 단지 다른 채널, 같은 동시간대 방송하는 채널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고려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일랜드2나 아일랜드2의 참가자들이 화제성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딸 것이냐, 그런 간단한 논리인데, 물론 아일랜드2 자체가 화제성이 없는 건 맞아요. 지금도 시장에서 화제성이 없는 건 맞는데, 그나마 대단히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내일이 되면 어도어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민희진이 해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하이브로서는 200억을 배상을 하고 민희진을 그냥 해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확률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나온 이사들을 이제 어도어의 이사회에 꼽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언급하는 이유는,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 예전에 방과후 설렘 할 때 연도가 바뀌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MBC, 유니버스 티켓도 그렇지만 MBC 가요대제전에 서면서 중간에, 근데 연도가 바뀌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동계올림픽이 시작을 했거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이 뭐가 있어요? 쇼트트랙하고 스피드스케이팅,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그때는 김연아가 없었지만 피겨스케이팅도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컬링 엄청 유명했거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설렘을 3주를 쉰 거야. 거기서 이제, 그러면 올림픽 하기 바로 전에 상승세를 타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럼 3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의 이목이 올림픽에 집중되고 심지어 MBC조차도 방과설렌 결방하고 올림픽을 보여줬다고. 쇼트트랙하고 겨룰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제작진이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거든. 결국은 이런 기본적으로 그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짤 때, 여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짤 때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느 기간에 방영을 하고 어느 요일에 배치를 하고 어떤 시간에 누구를 목표로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MBC 방과후설님이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댓글을 하나 보여드리면 멍청한 인간들은 제작하지 마라. 저 이거 되게 공감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유니버스 티켓 있잖아. 최근에 끝난 거. SBS 유니버스 티켓에서도 말을 할 게 있는데 원래 SBS 유니버스 티켓의 방영 시간이 토요일 오후 6시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였다고. 그거를 토요일 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겨서 방영을 하더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했거든. 야, 이렇게 하면 누가 보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니버스 티켓이. 방영 시간을 수요일 밤 10시 반으로 바꾼 거야. 10시 40분으로 바꾼 거야. 근데 지금 수요일 오후 10시 반에 SBS 본체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솔로 하잖아. 나는 솔로가 정말 핫한 프로그램인데, 아니 동시간대 놓으면 어떻게 하고 또 같은 SBS에서 이게 멍청하다는 거야. 정말 멍청하다는 거야. 이런 걸 고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엠넷은 미니즘 해임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목요일날 오늘 나고, 그리고 어도의 주주총회에 대한 결정도 금요일날 나니까 지금 이 아일랜드2 7화에서 이거를 최소한의 피해를 주자 해가지고 미방영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머리 좀 잘 썼어요. 제가 이건 칭찬해드립니다. 칭찬해드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건, 이제 뭐 미방영분에 대해서는 리뷰할 게 없고 아일랜드2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리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음 주에 과연 14명 중에서 누가 6명으로 살아올 거냐예요.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방지민 한 명이에요. 방지민 한 명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장담할 수 없어. 확률은 높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방지민은 살아온다. 지옥에서 살아온다. 방지민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제일 위험한 거는 일본인 친구 코코하고 유이예요. 링링은 이상하게 동남아 쪽 사람이 끼면, 유니버스 티켓 할 때도 그랬는데 젤리단카 투표가 너무 많았거든. 젤리단카 투표가. 근데 난 젤리단카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단 말이지. 난 젤리단카를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링링 끼니까 뭐 링링 쪽 나라에서 링링을 아예 몰표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링링이 살아올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라운드에서 다시 아일랜드로 다음 주에 다시 살아오는 게 확실한 건 방지민 한 명이에요. 방지민 한 명이고,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코코하고 유이에요. 코코하고 유이가 둘 다 돌아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 지금 14명인데 한국인만 봐도 뽑고 싶은 사람이 6명이 넘어. 6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김규리, 김민솔, 김수정, 김채은, 남유주,
박예은, 방지민, 손지원, 최소울 요렇게만 꽂아도 몇 명이야? 벌써 9명 아니야? 그렇잖아, 벌써 9명이야. 여기서만 뽑아도 6명이 넘는다고. 링링 빼고라도. 그러면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은 투표를 잘 안 한다고 봤을 때 한국인들이 이걸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은 유이하고 코코를 꼽겠냐고. 물론 뽑는 사람도 분명 소수 존재하겠지만 이 한국인들 9명 중에서 뽑아도 6명이 넘는다고. 그러면은 링링은 본인의 나라에서 본인의 지역에서 투표를 많이 해주지만 유이하고 코코는 오히려 소외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방지민은 무조건 살아 돌아올 거고 방지민만 확실하고 유이하고 코코가 정말 큰 위험에 처했다. 큰 위험에 처했다입니다. 엄지원하고 오윤아는 이번에 탈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정말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누가 올지 몰라. 누가 살아올지 모른다고. 그럼 만약에 제가 걱정한 대로 코코하고 유이가 여기서 탈락을 하잖아? 그러면은 일본인 멤버가 후코하고 마이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면 마이랑 후코는 이제 뭐 데뷔할 확률이 거의 뭐 90% 가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 일본인 2명을 뽑는다면 그냥 이미 무혈 입상한 거야. 마이랑 후코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리뷰에서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더니 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겁니다. 정세비랑 방지민이 같은 그룹에서 같은 팀에서 같은 컨셉을 하는 게 과연 어울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놓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향하고 있는 그룹의 이미지가 있고, 이를테면 여기서는 프로젝트성 팀이잖아. 프로젝트성 팀. 그럼 1회용 팀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일랜드2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2 참가자를 전부 보게 된다고. 어떤 팀을 구성을 하든 물론 그 팀 중에서 내가 좀 더 응원하고 좀 덜 응원하는 참가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팀을 구성해서 경연을 하거나 무대를 펼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게 된다고. 조건을 지금은 그리고 무대를 펼칠 때 1대1 포지션 배틀을 할 때 각 6명 중에서 각각의 한 명이 중앙으로 나와서 무대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방지민하고 정세비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한 명씩 중앙에 나와서 춤을 추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은 그걸 놓치신 거야. 그렇게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승패가 걸려있는 무대다 보니까 이 팀이 잘하냐 저 팀이 잘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뺏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근데 제가 지향하는 팀의 구조는 이렇게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무대를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앞으로 나온 참가자들의 시선을 도와주는, 이런 거 당연히 실제 시장에 나서도 할 건데, 제가 바라는 거는 투탑 체제. 왜 투탑 체제를 선호하냐면 이게 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정감. 이를테면 예를 정말 잘 들어주셨는데 왜 방지민하고 정세비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밑에 아이브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대형을 장원영하고 안유진이 중간에 딱 투탑으로 서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대형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제가 방지민을 얘기하면서, 방지민이 알류넥스트 할 때 제가 아일릭 데뷔 멤버가 되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노유나랑 방지민이 둘이 같이 투탑을 서면 되게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방지민의 눈매와 노유나의 몸매가 되게 어울려. 둘이 키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하는 컨셉도 비슷하고 되게 어울린다고. 지금 아일릿이 되게 어중간한 컨셉이란 말이야. 되게 어중간한 컨셉이라고 내가 봤을 때. 인기는 어느 정도 끌고 있지만, 당연히 끌고 있지만, 방지민이 들어가서 만약에 노유나랑 투탑을 섰었다면은 좀 더 인기를 끌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세비랑 방지민이 같이 데뷔를 해서 한 팀에서 같은 컨셉을 한다고 쳤는데 투탑을 선다. 그럼 투탑 이렇게 하면 과연 어울릴까요? 장원영하고 안유진은 어울려. 장원영 안유진은 합이 잘 맞는다고. 괜히 안녕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정세비하고 방지민은 눈매가 너무 달라. 너무 이질적이라고 둘이. 너무 이질적이. 한번 보세요. 이질적이야. 이질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댓글을 좀 보면 뭐 데뷔 멤버에서 뭐 되게 유사랑이 파생팀으로 데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파생팀이 나올까요? 무슨 IOI하고 뭐 IBI 뽑습니까? IBI도 그때는 파생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만든 그룹이지 실제로 무대를 하진 않았잖아요. IBI가. 차라리 LTE가 좀 더 LTE가 파생 그룹이 되게 됐죠. LTE 음악의 신에서 나온 LTE. LTE는 말했지, IOI는 끝났지, 이거 있잖아. 파생팀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사랑은 뭐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기획사 가서 데뷔하는 게 맞아요. 방지민처럼. 방지민이 빌리프랩 오디션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웨이콘으로 와서 지금 참가하고 있는 거잖아. 유사랑도 여기서 떨어지면 웨이콘의 다음 여자 아이돌 그룹이 언제 나올지 몰라. 다른 기획사 가야 돼, 빨리. 자기 꿈을 찾아서 가야지. 손조도 마찬가지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순 없습니다. 파생 그룹이 나올 순 없어요. 그리고 계속 또 살펴보자면 지민이랑 세비를 갈라놓은 이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말로 몰라서 하시는 소리인데, 지민이가 데뷔하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의 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은 분입니다. 알리오넥스트 유니버스 티켓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보세요. 제가 방지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바로 밑에 적어놨네. 내가 보기엔 오히려 방지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딱 적어놨네. 다시 한번 정주행해서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리플 S의 버스터즈 김채은 있는 거 알아요. 있는 거 알고, 김채은은 근데 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유연을 말한 겁니다. 김유연만 말한 거고. 그리고 철학자의 코멘트, 뭐 제가 유튜브를 뭐 일단 감사합니다. 뭐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기로 한 취지에 대해서 조금 잠깐 다시 언급을 하자면, 물론 제가 지난번에는 제 얼굴을, 지금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제 얼굴을 찍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정확하게는 원래 컨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를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게 여자 아이돌 오디션이 아니었다고.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이 컨텐츠가 아니었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할 때 원래 뭐였냐면 사회, 경제, 진로, 학업, 유학, 공학, IT 뭐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지식 채널 같은 거 있잖아. 지식 채널, 그리고 경제학 채널,
이런 거 하는 게 나의 원래 유튜브 컨텐츠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하려던 게요. 근데 그때 마침 걸스 플래닛이 하고 있길래 제가 촬영도 하다 보니까 걸스 플래닛을 한번 리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하고 공학 얘기를 하고 진로 얘기하고 유학 얘기하고 학업 얘기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내용을 컨텐츠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잠깐씩 묻어나오는 겁니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치관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철학적인 코멘트로 포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대단히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완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완전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언어는 그 나라, 그 국가, 그 국민들의 문화와 정신을 반영합니다. 문화와 정신을 반영해요. 이거를 외국인한테 줬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분은 물론 세계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어를 많이 하고 영어도 합니다. 저도 영어 해요. 저도 영어 해요. 근데 모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건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한테 뺏긴다? 이건 이 글을 쓰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이분은 뭐 다른 채널 명을 적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저도 그 채널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채널을 보고 오진 않습니다.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상은 제가 표면적으로 든 이유긴 한데 결국은 아까 정세비와 그 방지민이 어울리냐 투탑으로 섰을 때 어울리냐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봐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 원래 여러분들 다른 채널 가서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솔직히 저는 그냥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 재밌어 하는 건가? 난 솔직히 이런 댓글 있잖아요.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왜 보세요? 자 궁금해서 그래. 혹시나 귀찮지 않으면 좀 달아주세요. 저야 그냥 제가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언급할 뿐인데 여러분은 제 유튜브를 그것도 1, 2분짜리도 아니고 거의 30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구독자가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끼케야 구독자 600명도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왜 제 유튜브 와서 보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재밌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보러 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할 뿐이에요. 궁금할 뿐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항상 소개를 그렇게 하곤 하는데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아저씨입니다. 배 나온 아저씨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문가처럼 열심히 하자라는 주의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시민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촬영도 물론 합니다. 촬영도 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히 미방군에 대해서 리뷰할 게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 7화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옥에서 살아온 방지민 미리 살아 돌아온 걸 축하드리고, 지금 이제 8화부터는 방지민 생각이 많이 바뀌었길 바랍니다. 본인은 뭐 다른 댓글분들도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굳이 데뷔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지민 양 여기서 데뷔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7화 별 내용 없었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30분 동안 봤으면 인간적으로 구독은 해줍시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뭐 인간적인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뭐 인간적인 경험 같은 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상 데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